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태양광 게이트. 허인애. 자, 허인애는 이제 삼민투의 정말 이 대장이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허인애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저도 허인애하고 이제 엮인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허인애가요, 16대, 17대 총선에 나왔어요. 그래서 허인애가 어떻게 했냐면 동대문에 그때 이제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비자금이 스위스 은행에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제가 대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그 대표한테 자, 허인애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우리가 반드시 이거 반드시 고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이제 박근혜 그 당시에 후보가 듣더니 뭐라 하냐면 아유 그냥 두세요.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그런 일 뭐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있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상했어요, 저는. 더구나 선거 와중에서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또 선거판이 휘둘러서 저의 감으로선 이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논평 내지 말까요? 이건 논평 내야 될 일인데요. 이랬더니 그냥 두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이건 내야 되는데 이러면서 어떡하지 이제 이러고 있고 막 기자들은 막 뭐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다가는 난리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 지금 통화가 잘 안 됩니다. 저기 유세 중이신가 봐요. 제가 이랬어요. 그랬는데 한 20분 있다가 전화가 대표한테 온 전화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받았죠. 그랬더니 막 격렬해 갖고 그거 얼른 고발해야 돼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지 않아요? 그런 거를 무슨 돈을 스위스에다가 있다고 그 고발해야 돼요. 그래서 웬일? 아까 20분 전에는 뭐 그런 거 무시하라고 하더니 갑자기 막 화가 내갖고 막 진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20분 만에. 그때 이제 제가 알았죠. 그 뒤에 정윤회가 있고 최순실이 있다는 거를. 그래서 일단 써뒀던 논평을 그냥 1분 만에 제가 참 그런 거는 정말 잘했어요. 아까 이제 써뒀던 거 그냥 쫙 뿌린 거죠. 그러니까 논평을 제가 그 당시에 하루에 한 10개는 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자리에서 치면 되니까 다른 대변인들은 보통 부대변인들이 다 써줍니다. 근데 저는 그냥 막 쳤어요. 막 노트북 들고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그 허인애가요, 허위사실 걸로 이제 고발됐어요. 박근혜 대표가 고발하고. 이래서 허인애가요, 쳤습니다. 그래서 허인애가 그 뒤에 전여옥의 논평 때문에 제가 아주 논평을 아주 그냥 매섭게 때렸거든요. 허인애 증거를 내라. 그리고 네가 무슨 저기 계좌 뭐 번호라도 아냐. 그다음에 스위스 비밀도 이제 비밀 금고라도 그게 어디서 어느 비밀 금고인지라도 까라. 그건 다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래갖고 허인애가 아무 말을 못한 거야. 그래서 허인애가 똑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인애가 저를 그 뒤에요, 정말 선거 끝나고 한 1년을 씻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를 막 고발을 하려고도 했는데 결국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인애하고는 이런 인연이 있는데요. 자, 허인애의 이 태양광 게이트, 녹색 드림, 이 조합의 이제 조합장입니다. 근데 와, 이거를 보니까요,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일단 문재인이 제일 먼저 판도라 보고 한 게 뭡니까?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탈원전 하겠다. 원전 다 닫아버리겠다 한 거죠. 근데 처음에 무슨 환경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허인애가 녹색 드림을 했는데 갑자기 2016년부터 마구마구 몸을 불리기 시작합니다. 문재인과 더불어서요. 탈원전과 더불어서 태양광이 엄청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서울시가요, 우리 돈, 우리가 서울시에 내는 주민세 이 중에서 37억 원을 허인애한테 보조금으로 지급합니다. 여러분, 37억 원이면은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박정선님. 아유,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근데 허인애는 이 학생 때부터 무식한 걸로 유명했었다. 네, 신자유님께서 허인애 여러 가지를 알고 계신가 봅니다. 근데 탈원전의 이유가 태양광 게이트죠. 맞습니다. 바로 이 민팅 써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37조 원뿐만 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 돈이 이제 막 보글보글하고 이제 부글부글하고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허인애가 해먹은 수법을 보면은요, 너무 이상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으니까 아주 짤막하게만 얘기합니다. 첫째, 이 37억 원이 어디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양광 패널을요, 허인회가 앞세운 회사가요, 여기에 경험도 없는 회사인데, 이 서울시의 박원순이요, 말하자면 이제까지 실적이 없더라도 허인회의 회사한테 말하자면 기회를 준다. 이래서 아예 이 말하자면은 비딩하는 거에 이 법령을 말하자면은 기준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허인회 회사가 쫙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허인회가 한 거는 뭐냐면 한 번도 태양광 패널이라고는 만들어 보지도 않는 회사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 회사에게 하도급을 줬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 땅 짓고 헤엄치기라는 거죠. 돈 넣고 돈 먹기라는 거죠. 그냥 돈만 받아가지고 그쪽에다가 하도급 주면서 그걸 또 부풀려 갖고 그걸 다시 받아 챙기는 거예요. 37억은 껌값이었던 거죠. 왜? 전국의 수많은 태양광 회사 난리를 친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이 환경단체하고 또 허위대하고 작당을 해갖고 뭐 어마어마한 뭐 환경운동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양광 패널 세운다고 뭐 해가지고 우리 국토가 완전 초토화됐어요. 근데 환경단체는요, 허인의 손을 잡고 다니면서 손을 들어줬어요. 얼마나 파렴치하고. 이 좌파들이라는 건요, 환경이고 민주고 정의고 이런 거 다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인에는 돈을 열심히 말하자면 챙겼던 겁니다. 너무 재미있는 거는 그 서경원이 돈까지 챙겼다는 게 저는 그게 아주 쌤통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왜 국회의원 할 때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죠. 북한에 이제 가가지고 그 김일성이한테도 돈 받아온 사람입니다. 정말 그래가지고 감옥살이도 했죠. 그리고 비행기를 이제 처음 타봤대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돼갖고 비행기를, 외국 가는 비행기를 처음 타봤는데, 왜 맨발로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다리 쭉 올려놓고 해갖고 스튜어디스가 의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왜 안 되냐고 이걸로 이제 해갖고 기자들이 기사 써갖고 대망신된 개망신을 하던 게 바로 이 서경원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이제 2억을 빌렸대요. 그러면서 고문료도 드리겠다. 이자처럼 해갖고, 그리고 이것도 갚겠다 했는데, 이 사기꾼들의 수법을 그대로 허인회가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뭐, 퇴직한 분들한테, 퇴직금, 이거 나한테 주시면은 이자를 따박따박 주겠다. 이래서, 뭐, 고등학교, 뭐, 초등학교 정년 퇴직한 교장 선생님 같은 분들이 그런 거 막 제자한테도 맡기고 그럽니다. 그럼 몇 달은요, 따박따박 이자를 줘요. 150만 원씩. 그러다가 석 달 이자 주고 나서 사업이 어려져 갖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도망가는 거. 이게 사기꾼들의 아주 전형적인 수법인데, 사기꾼 허인회가 또 무식한 김일성이한테 돈을 받았던, 맨발 벗고 비행기 안에서 다리 올렸던 서경원이한테 똑같은 수법으로 해갖고 2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거는 아주 쌤통인 거죠. 그래서 허인회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로요, 그동안에 자기가 뭐 녹색 드림 협동조합에 데리고 있던 40명인가 뭐 몇 명이나 되는 이 직원들의 월급을 하나도 안 줬다는 거예요. 그 액수만 해도 5억 원입니다. 그럼 여러분, 서울시에서 그냥 딱 받은 걸로 정해진 것만 해도 37억 원인데 도대체 5억 원 월급도 안 주고, 얘네들한테 뭐 노동자의 뭐 권리, 뭐 약자의 뭐 이런 거는 정말 하나도 없었던 거죠. 다 거짓말이었던 셈입니다. 자, 임종수님께서 저보고 뭐 새로 생긴 정당의 비례대표로, 저 그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 자, 신자유님께서 문재인이 잘못했으면 반문연대 보수로 뭉치면 됩니다. 굳이 뭐 박지지자가 될 필요는 없다. 뭐 지지자 분들도 그냥 다 같이 큰 우산 아래, 빅 텐트 아래 뭉치면 되는 거죠. 그렇죠. YJ캔님이 재미있는 지적해 주셨습니다. 좌파들이 추진했던 수돗물 불소화 사업도 태양광 사업과 비슷합니다. 결국 돈 벌려고. 그렇죠. 이게 좌파들이 정말 봉이 김선달입니다. 즉 치아 건강을 위해서 수돗물에다 불소를 섞자. 이런데 그 치과협회나 이런 데서 이거 안 된다고 막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봉이 김선달 사업이죠. 얘네들 정말 한심한 거 많이 합니다. 근데 태양광 자금, 이게 지금 이제 37억 원, 이게 이제 박원순이가 이제 준 돈이다, 이렇게만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한간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태양광 판원이라든가 전체적인 태양광 사업에 이 흘러들어간 돈을 보면은 바다 이야기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다 이야기는 지금 그게 도대체 이 규모가 어떻게 되냐 이런데 이 검찰이라든가 그동안의 청문회에서 나온 아주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팩트로서 2조 원입니다. 바다 이야기 2조 원. 그 2조 원 어디 갔을까요? 그 2조 원은 어디에 쓰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2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뭐 명계남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그 돈이 그 기계부터 시작해하고 게임 기계부터 바다 이야기 도대체 어디 갔을까요? 저는 대충 그게 어디로 갔는지 감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동안의 광우병 사태라든지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라든가 이런 걸 보시면은요. 자, 국가에서 그때 국가장으로 치렀지만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일본에서도 이제 국회의원들이 와서 그 국회의원들을 이제 제가 한일의원연맹의 간사장 대리여서 국회의원들을 이제 제가 맞으러 이제 갔었어요. 그래갖고 이 플라자 호텔인가 거기서 이렇게 제가 좀 일찍 가갖고 이렇게 내려다 봤습니다.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장례식이 시작되는데 한 30분 전에 제가 미리 가갖고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봤는데 여기저기서 이렇게 오늘 제가 입은 노란 것처럼 노란 꽃갈모자를 쓴 사람들이 쫙 나타나더라고요. 순식간에. 그러더니 그 사람들이 노란 깃발, 노란 모자, 노란 구호 이거를 사람들에게 그냥 이만한 커다란 그 리어카 비슷한 매대 같은 데서 확 나눠주더라고요. 와, 저는 그걸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걸 보니까 제가 소름이 쫙 끼쳤어요. 아, 저건 뭐지 도대체? 저게 뭐지? 저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이고? 이게 그러면은 나라에서 뭐 국장을 치를 때 그 사람들한테 노란 깃발을 나눠준 것도 아니고요. 네?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았습니다. 저 어마어마한 돈 어디서 나왔을까? 그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정체를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돈이 정체불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저 수많은 노란 깃발과 노란 구호와 노란 모자와 노란 이 흔드는 말하자면은 이 뭐 깃발 뭐 이렇게 막 흔드는 이런 게 다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 태양광의 돈은요 정치권으로 분명히 흘러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경찰에서 다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나 임금 못 받았다. 임금 체불. 이건 악질 중에 악질인 거죠. 그래서 일단 허인애는 여러분 구속됩니다. 그리고 허인애가 뭐 이제 그 뉴스에 나온 보도에 나온 허인애의 말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허인애가 하니까 다 이렇게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죠. 이러면서 언론들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허인애가 이렇게 하는데 참 허인애 얼굴을 보니까 그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는 얼굴에 나타나죠. 링컨이 42은 뭐 자기 얼굴에 책임지라고 했는데 허인의 얼굴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에너지관리공단이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요. 공단이 녹색 드림의 보조금을 지원한 태양광 사업 53개 가운데에서 4곳만 녹색 드림에 정규직에 했고 나머지 40개는 녹색 나눔 직원이 또 9군데는 비정규직 단기 근로자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 정규직 만들어준다 하는데 진짜 이 좌파들은요. 즉 허인애는요. 정규직 안 만들어주고 비정규직 자회사 또 이상한 회사 다 해갖고 이거를 그야말로 속된 말로요. 싹쓸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번 거죠. 그래서 이 전기 면허도 없는 사람들에게 불법 하도급까지 줬으니 이거는 전기공사법과 신재생 에너지 시설 지원 규정 이 모든 걸 어긴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결론 나왔습니다. 운동권 출신들의 대국민 사기극. 이게 허인애의 태양광 게이트입니다. 두 번째, 세금 강도질이죠. 우리 세금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강압적으로
쓸어간 겁니다. 세 번째, 문재인 탈원전, 즉 문재인의 신생 에너지 사업, 이것은 바로 허인회를 비롯한 운동권들의 먹고 살기, 운동권들의 철밥통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는 거죠. 그래서 태양광 사업이 계속해서 우리 소문이 많았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진짜 큰 건데 태양광과 관련됐던 주식들 엄청나게 뜨지 않았습니까? 무슨 주식 이렇게 보면요, 그 주식이요, 이 태양광 뭐 에너지 이게 막 너무나 이제 시기상조고 우리나라에서 이게 힘들고 이러니까 뭐 한동안 뭐 30만 원 했던 그 태양광 에너지 주식이 막 3만 원도 되고요. 완전히 상폐 직전까지도 갔는데 허인회가 막 이렇게 날치고 다니면서 쫙 올라가서요, 막 40만 원까지 가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돈은 누가 그 주식을 샀고, 그 주식은 누가 또 적절한 때 딱 팔아 제끼고 이래서 누가 깡통을 차게 됐습니까? 우리 국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강도짓을 한 것이 태양광 게이트다. 이렇게 여러분이 딱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금 흐름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은 바다 이야기는 저기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37억이라는 건 여러분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완벽한 껌값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진짜 함께 해주시고, 와, 오늘 424분이나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자, 케이트님께서 먹고 살기 생계용이 아니라 이거는 더러운 축제용이다. 자기 몸 불리기용이다. 그렇죠. 386이 운동권 386의 한탕이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한탕 해가지고 평생 먹고 살아야지. 386 한탕용이 문재인의 신재생 에너지니 탈원전, 여기에 정말 진짜 추악한 막장극의 내용이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심순희님께서 전문가들 아닌 속된 말로 지네들끼리 다 헤쳐먹으면서 이렇게 무식하게 헤쳐먹은 겁니다. 자, 이제 전국토를 파헤치면서 초토화 시켰고 주식시장에서 태양광 주식으로 정말 장난을 쳤습니다. 그러면 이 정치권으로 이 돈은 반드시 흘러 들어갔을 거고요. 한마디로 이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운동권의 돈과 권력의 콜라보다. 그러면 이 콜라보라이제이션, 이거를 해주는데 밑밥을 깔아준 사람은 누구냐? 문재인입니다, 여러분. 판도라 보고 징징 짜면서 탈원전으로 갔던 문재인. 그런데 아마 문재인은 눈물만 흘리고 탈원전 무서운 거야 이러겠지만 그 뒤에서 아마 386 운동권, 정말 문재인을 아바타로 내세운, 꼭두각시로 내세운 이 친문들과 386 운동권들은 씩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태양광 게이트, 정말 무서운 게이트다. 그리고 이 돈은 반드시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이 이 수사를 지금 검경이 아주 활발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너무나 제가 보기에는 허접하게 흘리면서 다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태양광 게이트는요, 쫙 그 추악한 이 모든 모습을 아마 벌려놓을 것입니다. 벌건 상처처럼 말입니다. 자, 청암님께서 이 인간들은 영화를 못 보게 해야 됨. 맞습니다. 영화 못 보게 해야 됩니다. 자, 금정순 보비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는 일입니다. 네, 정말. 자, 라클라라. 그래서 대책이 뭡니까? 아, 대책 있죠. 탈원전 폐기해야 됩니다. 자, 태양광 게이트가 이렇게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면은요, 탈원전 이제 못합니다, 여러분. 탈원전 폐기해야 됩니다. 니들이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하려고, 니들이 이렇게 돈 처먹으려고 탈원전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